동일한 유가증권을 여러 번에 걸쳐서 각각 서로 다른 가격으로 취득하면 뭘 팔았다고 보느냐에 따라서 처분 손익이 서로 달라질 거니까 단가를 산정해야 될 필요가 생기죠. 우리 재고자산에서 배웠던 단가 산정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뭐 동일한 회사 A라는 회사의 주식을 1월 1일 날 10,000원 주고 샀고요. 1월 2일 날 15,000원이고요. 뭐 1월 3일 날 16,000원이야. 그 2월 1일 날 하나 팔아봐. 얼마에 팔았냐? 15,000원에 팔았다. 너를 팔면 5,000원 이익이고, 너를 팔면 본전이고, 너를 팔면 1,000원 손해본 거고. 그러니까 단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팔았다고 볼래? 뭐 개별적으로 관리할래? 그럼 개별법. 먼저 들어온 애가 먼저 나갔다 그러면 선입선출법. 나중에 들어온 애가 먼저 나가면 후입선출법. 뭐 이런 거. 뭘 쓸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동일한 유가증권을 여러 번에 걸쳐 서로 다른 가격으로 구입했다. 이때 처분하는 시점에서 단가를 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단가 산정은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쓰되 한 번 쓰면 계속 써라 라고 되어 있네요.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또는 합리적인 방법. 한 번 쓰면 계속 써라. 그 다음 두 번째 사례 봅시다. 이제 자, 주식 100주를 2월 1일 날 주당 5,000원씩 샀어요. 그리고 동일한 회사의 주식을 2월 2일 날 200주를 샀는데 이때는 주당 6,500원이네요. 그리고 2월 3일 날 요거를 100주를 내다 팔아요. 얼마치게 파냐면 55,000원에 팔아요. 자, 일단 돈 들어온 거 알 수 있죠. 현금 받았네. 현금으로 100주 55,000원씩에 팔았으니까 55만 원에 돈이 들어올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내보내는 이 단기 매매증권에 이걸 빼내야 되는데 누구를 빼낼 거냐? 무슨 법을 쓰라고 되겠어요?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쓰라 그러면 뭐야? 여기 지금 몇 주죠? 100주니까 여기 지금 50만 원 이렇게 날아가면 되죠. 그러면 55만 원 이익 났네. 이걸 쓰면 65만 원 날아가니까 손해 나는 거고 이동평균법 쓰래. 이미 아시겠죠? 곱하기 5,000원 더하기 200주 곱하기 6,500원 나누기 전체 주식수 300주로 나눠요. 그러면 평균 단가가 나오겠죠. 얼마냐면 6,000원 나왔네요. 그 6,000원짜리가 날아가는 거야. 6,000원짜리가 100주니까 60만 원이 날아가요. 그래서 손해 났네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5만 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가끔 이게 여러분 뒤에 문제 풀다가 물어보던데 이제 여기 핵심은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장부에 잡혀 있는 금액이 얼마인 줄 알아내서 지금 빼내는 거잖아. 근데 이렇다. 100주를 5,000원 주고 샀고요. 200주를 6,500원에 샀고요. 그런데 이것을 취득할 당시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뭐 얼마에 뭐 10만 원에 부대 비용이 발생했다. 그럼 이 취득 단가가 달라지나요? 이게 달라져? 안 달라지지. 이건 그냥 비용 처리하잖아. 자산의 원가에 가산시켰으면 이 금액만큼이 늘어서 취득 단가가 움직일 텐데 이걸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얘들을 살 때 얼마가 돈 들었건지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진다라는 얘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유가증, 이거 객관식에 한번 나와서 적어놨네요.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적어놨는데 만약에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 목적으로 안 갖고 있으려면 다른 범주의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유가증권의 보유 의도와 보유 능력에 변화가 있어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라. 객관식이 나왔으니까 봐두시는 거예요. 단기 매매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어요. 원칙은. 그리고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 다만 드문 상황에서 더 이상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단기 매매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할 수도 있고 만기 보유 증권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다.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 목적으로 사고 팔려고 하는데 시장성이 없어졌어. 예? 그러면 뭐로 보고해
분류해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라. 봐두시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을 만기까지 끝까지 갖고 있겠다. 그럼 만기 보유 증권 할 수 있고, 만기 보유 증권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나는 만기까지 이제 안 갖고 있을란다. 때 되면 팔아야지. 이렇게. 그 얘기. 그 다음에 유가증권 과목을 변경시킬 때는 재분류하는 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에 바꾸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삼성전자의 주식 10주를 주당 30만 원에 내답합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취득할 당시에 단가가 서로 틀리네요. 이동평균법을 쓰래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하는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가액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장부가액 계산해 봅시다. 지금 주식은 20주인데 10주만 팔잖아요. 누구를 팔았다고 할 거냐? 이동평균법 쓰래. 그럼 이걸 곱해. 이걸 곱해. 그래가지고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20주를 하면 이동평균 단가가 나오는 거죠. 주식수 갖고 금액이 다르면 요 사이의 금액이에요. 25만 원이라고 계산이 됐어. 이걸 계산하고 10주를 빼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25만 원짜리 주식 10주를 뺍니다. 250만 원. 그리고 돈 받는 거야. 여기 주식 수에다가 매각대금 바로 알려줬으니까 주당 30만 원씩이니까 현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누구나 계산할 수 있는 숫자예요. 나머지는 차이만 보면 되겠죠. 차변이 크네요.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가 산정해서 빼내라는 얘기네요. 그런데 여기가 날짜가 17일이 잠깐만요. 뭐 해버렸냐 너. 여기가 17번 이 전표 번호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니까 이걸 수정하고 싶으시면 번호 수정 눌러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일부러 고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다시 커서 번호 수정 눌러서 커서 여기 안 들어가도록 하고, 날짜가 틀리면 채점이 안 되기 때문에 빵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와 여기는 서로 다르니까 날짜를 치고 해야 되겠다. 18번 볼게요. 단기 매매증권인 주식 500주를 주당 13,000원에 내답합니다. 저건 곱해서 돈 받으면 될 거겠죠. 매각 수수료도 있고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돈 받았대요. 주식의 거래 현황이 있고 단가가 서로 달라요. 이동평균법 쓰래요. 자, 그러면 여기 곱한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전체 주식수 700주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단가가 나오겠죠? 그 중에 나가는 주식이 500주잖아. 그러니까 이 전체 금액 곱하기 700분의 500 또는 700으로 나눠서 단가 나오면 500을 곱하거나 똑같네요.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계산하면 640만 원이 됩니다. 왼쪽에 이제 돈 받으시면 되겠죠. 이것의 단가가 아니죠. 돈 받을 때는 그냥 받은 돈을 적으면 되는 거니까요. 500주를 13,000원에 받아요. 그러면 500 곱하기 13,000 하면 650만 원의 돈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온대요. 그런데 매각 수수료를 빼고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25만 원을 빼시면 되겠죠. 그럼 625만 원. 그러면 처분에 관련된 수수료는 처리가 끝났어요.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돈이 작네요. 처분하고 손해봤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매매증권 처분 손실. 그래서 처분에 대한 문제 잘 봐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바로 알려줄 거냐. 이런 거죠. 전체 금액을 장부로 알려주면 누구나 쉽게 빼요. 그런데 전체가 400주인데 그 중에 300주만 날라간다. 그럼 얘 단가를 알아서 이걸 곱해서 빼. 그런데 단가 산정 방법을 이용해서 이동평균법을 써서 단가를 알아내서 빼라. 뭐 이런 형태. 그리고 좀 어렵게 나오면 돈이 들어오는 거는 이 주식 수에다가 돈 곱한 거에 들어오겠죠. 그걸 적으면 되는데 조금 어렵게 하려면 수수료가 빠지고 들어왔다. 수수료가 빠지고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전체 다 적고 그 돈을 반대로 다시 빼내면 돼요. 이렇게. 그런 형태로 푸시면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단기 보유 목적으로 구입한 인천의 주식이 있습니다. 200주를
주당 17,000원에 처분합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알겠죠. 그건 조금 이따 하면 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장부 금액을 제거할 거니까. 내다 팔면서 증권거래세 여러 가지 수수료가 들었어요. 이건 받는 돈에서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가액을 제거시켜야 되니까 작년 11월 2일에 200주를 주당 15,000원씩에 사왔습니다. 지금 내다 파는 주식은 지금 200주를 내다 팔겠다는 얘기예요. 부대 비용은 없었고요. 근데 작년 12월 말일자에 주당 18,000원이 됐어요. 그럼 이 두 개 벌어진 차이만큼 평가 이익을 잡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나가는 주식의 장부 금액은 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18,000원짜리 주식을 200주를 빼면 됩니다. 18,000원 곱하기 200. 그러면 360만 원만큼을 장부에서 제거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는 게 제일 복잡하다는 얘기죠. 단기 매매증권 360. 그리고 돈 받습니다. 돈 받는 거는 200주라 그랬고 17,000원씩에 팔았어요. 200 곱하기 17,000 하면 340만 원의 돈이 보통 예금에 들어왔을 텐데 대체나 당연히 수수료 같은 것이 빠지고 들어온대요. 그럼 여기서 수수료를 빼주면 되죠. 340에서 27,000원을 뺍니다. 이렇게 다 됐네요. 틀이 다 비슷하죠. 어렵게 나오면 이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머지가 보통 예금에 들어왔고 이제 벌어진 차이 나가는 것보다 들어온 게 작아요. 손실 났어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바로 위에 문제도 왜 평가 손실이라고 했네요. 처분 손실인데 실수했네요. 제가 혹시 뭐 실수하면 처분 손실 좀 올라가 볼게요. 처분 실수하면 책에 있는 답이 맞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고 다른 번호를 그냥 정신없이 고를 수도 있겠죠.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1월 20일에 단기 보유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 300주를 주당 23,000원씩에 팔아요. 그럼 받을 돈은 300 곱하기 23,000원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돈 곱해가지고 증권거래세, 수수료 별도로 줬어요. 얘는. 그러니까 요 곱한 금액에서 빼지 않고 요 곱한 금액 쓰고 바로 돈 내보내면 돼요.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나가는 것의 장부 금액을 제거해야 되니까 주식 수는 300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500주를 취득했고 주당 2만 원짜리였고 취득 부대 비용이 들어갔어요. 이 취득 부대 비용은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단가는 여전히 2만 원짜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말에 공정가치가 22,000원 튀었으니까 지금 장부 금액은 이 금액이 되는 거겠죠. 평가 이익 잡았을 거니까. 그래서 22,000원짜리 몇 주를 내보내면 되겠어요? 300주를 내보내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22,000 곱하기 300 그러면 660만 원을 제거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문제 뒤쪽으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가 나오죠. 그 이유는 세무 1급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들이 이제 어려우면 여러분한테 내려오니까 책에 배열을 그렇게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660만 원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받는데 300주 곱하기 23,000원이라는 건 이미 곱하기를 하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예금 통장에 300 곱하기 23,000원이면 69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앞전 문제처럼 이 증권거래세와 수수료가 빠지고 들어오면 바로 여기서 줄이면 돼요. 그런데 별도로 나간대. 별도로 뺍니다. 현금으로.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형태 다 보는 거예요. 700. 다 한 거지. 양쪽을 채워야지. 플러스 났죠. 차변이 커요. 대변을 채워. 대변에는 이익이 생기겠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그렇게 해서 이론 수업 들으시고 지금 여기 문제 1번부터 끝까지 쭉 다 풀어보면 이 분야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새로운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분계 순서 잘 보셨죠.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취득이 아니라 처분이 제일 어려우니까 제일 먼저 이거 장부에 잡혀있는 금액 빼내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돈 받는 거야. 여기에다가 이렇게 팔았대잖아. 받으면 되지. 그 다음 문제가 수수료가 빠지고 들어오면 바로 여기서 빼면 되고 별도로 나가면 수수료를 먼저 이렇게 밖으로 빼주시고 그리고 양쪽을 채우시는 지금 이 순서대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회계 처리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닌데 뭐 뒤죽박죽 하다 보면 어려워지겠죠.